제가 또 BTS 네, 빅팬이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음반, 음원, MD, 유튜브 광고 매출이 엄청 늘고 있어요. 오빠가 23명이면은 맞아요. 그 23명 곱하기 13 하시면 오빠만큼 됩니다. 곱하기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졌는데 전 사실 내심 가수들의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나와서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정말 여의도의 그 누구보다도 자세하고 정밀하게 딥다이브해서 이 섹터를 자세히 분석해줬던 하나투자증권의 지인혜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오늘은 엔터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엔터테인먼트 레저 담당하는 지인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실 컨텐츠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네, 너무 좋았죠.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좋아 보이다 보니까 네. 정말 너무 좋은 섹터인 것 같은데 제가 또 들은 첩보에 엔터 산업에서도 이런 뭔가 변화와 이런 진화가 조금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좀 어떤 기업들이 있고 뭐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표 기업으로는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죠. 구 빅히트였던 하이브가 있고요. 기존 엔터 3사라고 볼 수 있는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뭐 앨범, 음원, 유튜브 광고 매출, MD 뭐 이런 등등등의 핵심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엔터 기업을 한 4개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각사별로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엔터 산업을 또 회사별로 보기 전에 좀 탑다운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고 싶은데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네. 지금 사실 회사를 볼 때 굉장히 다양하게 너무나도 달라요. 회사별로 굉장히 다르고 다른 아티스트들을 가지고 있고 그 아티스트들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도 다르고요. 매출을 벌어들이는 매출처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분화해서 보면 사실상 어려운 게 엔터주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 3가지가 최근에 투자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봐주시면 기존 엔터 3사라고 볼 수 있는 SM, YG, JYP의 IP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요. 네. IP 매출이란 뭐냐? 제가 지난번에 컨텐츠 말씀드렸을 때 IP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 엔터업 중에서도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요. 지적재산권이라는 핵심 IP 자체가 기획사한테 귀속되어 있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음원, 음반, MD, 유튜브 광고 매출 이런 핵심 실적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막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IP 매출이 매우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막대 그래프가 꾸준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빨간색 선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합산 영업이익입니다. 네. 영업이익이 거의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이 매출들은 고수익이다, 고마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더 의미 있는데요. 네. 이 IP를 찍어주는 주체가 기존의 주력 스타들에서 신인 그룹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일한 매출액을 찍더라도 매출 원가에서 아티스트 수익 정산이 덜 배분되는 신인 그룹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산업이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기존의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CP 역할을 벗어나서 플랫폼, 팬덤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밸류에이션도 확장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뭐 지인 애널리스트님은 제가 질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답변을 거의 마치 AI처럼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투자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회사별로 보면은 회사마다 아티스트도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이 산업 전체가 네. 합산해서 매출도 맞아요.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공통적으로 늘어나고 나타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그래프를 보니까 늘어나는 증가 속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가파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신인 그룹의 기여도. 네, 맞아요. 그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더 좋게 들리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엔터나 이런 거는 그런 게 좀 존재하잖아요. 그 수명이라는 게 그죠, 존재하는데 맞아요. 네. 신인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런 성장이 나온다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파워풀하게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또 오면서 NCT도 찾아봤는데
NCT 같은 경우에 제가 또 BTS 빅팬이어가지고 참고로 아미입니다. 아, 네. 그런데 NCT를 또 찾아보니까 거의 23명의 아티스트를 네, 맞아요. 그룹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조합을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브랜드화 시키고 있죠. 네, 정말로 지금 좀 대단한 것도 마지막으로 플랫폼 얘기하셨는데 저도 위버스 정기 구독하고 있지 아우, 않습니까? 네네. 위버스에서. 그래서 그 요새 플랫폼도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엔터 산업이 이제 플랫폼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좀 그런 거를 다른 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팬덤 전문 플랫폼을 최초로 개발을 한 사업자입니다. 2019년도에 그 회사를 런칭을 시켰고요. 사실상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 팬덤들을 결합시키는 플랫폼을 생각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네. 기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후발주자로서 최근에 SM이라는 기업도 디어유라고 하는 팬덤 전문 플랫폼을 2020년도에 이제 기획을 해서 한참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네. 다음 달 초에 코스닥에서 이제 팬덤 전문 플랫폼으로 최초로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 디어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티스트와의 접점을 넓히고 네. 네, 위버스를 통해서 콘서트 예약도 하고 이러면서 맞아요. 네. 굉장히 그 위버스 플랫폼을 성장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돋보였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다는 게 정말 네. 대단한 것 같고 네. 근데 그 부분이 엔터 기업들의 뭐 PR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고평가에 기여를 많이 네. 했잖아요. 네, 상장할 맞아요. 때 네. 가격도 잘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국내 다른 회사들이 아까 디어유도 말씀하셨는데 좀 플랫폼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티스트가 직접 막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일으켜지는 매출액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제가 그것도 계산해봤는데 네. 제가 위버스에서 BTS 멤버십 하고 있잖아요. 네. 한 3만 원 정도 내는데 네. 글로벌하게 600만 명이라면 그것만 거의 1,800억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멤버십 네. 코스트만 네. 연에 들어오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익이라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디어유 얘기하셨는데 하이브랑 비슷한 플랫폼을 영위하는 또 SM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요새 그러면 SM은 좀 어떤지 네. 지금 신인그룹의 세대 교체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사업자가 아닐까 싶어요. 많이들 아실 법한 이제 NCT, 에스파 이렇게 두 핵심 아티스트를 신인그룹으로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성장성을 동시에 잡고 있고요. 심지어 NCT는 올해 굉장히 팬덤이 커졌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옛날에 냈었던 앨범을 다시 한번 재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거의 150만 장 가까이가 150만 장? 팔렸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팔렸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팬덤이 정말로 늘어났다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최근에 디어유라는 플랫폼도 굉장히 이익이 안착화되고 있습니다. 분기에 100억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30억대가 나오면서 굉장히 35% 이상의 고마진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아시겠지만 초반에 굉장히 캐시 번이 많이 들어가요. 초반에 캐시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비즈니스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BEP 이상의 흑자, 35% GP 마진, OP 마진을 찍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성과인 것 같고 앞으로 아티스트가 영입되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래픽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 이익의 속도도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진짜 플랫폼 쪽에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뭐라 그럴까 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반에 제가 코로나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뭔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콘서트들이 좀 안 열리게 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피해를 받은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가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엔터 기업들의 좀 오리지널 BM이라고 할까요? 네. 저 전통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최근에 어떤지 좀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엔터주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느냐, 기초 체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볼 수 있는 회사는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네. 실적 테이블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왔었던 2분기 실적을 회색으로 음영 처리를 해 두었는데요. 이 2분기 실적을 지난 1분기와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이 있었던 작년 4분기와 비교해 보시면 아, 엔터주가 정말 돈을 많이 버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 4사 중에 유일하게 YG 엔터만 2분기 신규 활동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840억 원에 영업이익 105억을 기록했는데요. 요 구성을 봐주시면 일단 브레이크다운 먼저 보면 음반 매출이 58억이 나왔어요. 요거는 당연히 신곡 발매가 없었기 때문에 네. QOQ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희한한 건 음원 매출입니다. 음원이 181억 원으로 블랙핑크 완전체가 있었던 지난 4분기 137억 원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난 1분기가 224억 원 정도로 가장 레코드 하이 음원 실적을 내긴 했는데요. 네. 여기에는 조금 왜곡된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공연을 한 게 일시적으로 네네. 1분기 음원 실적에 계산이 되었는데요. 그 매출이 대략 90억. 그러면 224억 원에서 90억 차감하면 순수 정말 스트리밍 다운로드로 네. 발생시킨 음원 순수 매출은 이번 2분기 181억 원이 레코드 하이예요. 그러네요. 신곡이 네. 없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굿즈 매출도 2분기에 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블랙핑크 완전체가 있었던 120억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요. 더 신기한 건 광고 매출인데 네. 광고 매출이 2분기에 131억 원으로 레코드 하이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 이전에 100억 원대, 그 이전에 8, 90억 원대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요. 새로운 아티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지드래곤이라고 하는 핵심 기존 멤버가 네. 제대한 이후에 첫 활동을 이제 광고, TS 샴푸 광고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광고 수익이 네. 반영이 되면서 아. 오히려 분기 광고 수익을 레코드 하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맨 밑에 봐주시면 음원 서비스라는 매출 분야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하이브, YG, 네이버 이렇게 세 사업자의 동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YG의 자회사가 YG 플러스 따로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YG 플러스에서 네이버가 운영하는 바이브라고 하는 음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멜론, 지니뮤직 같은 플랫폼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한 데 따른 음원 서비스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팬덤이 늘어나고 해외 수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기초 체력 자체가 높아졌고 신규 활동 아무런 뭔가가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영업이익 105억을 창출시키는 시대가 왔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거대로라면은 불핑 완전체가 활동했던 시점보다도 오히려 더 맞아요. 음원에 대한 매출이 더 늘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걸 앞으로는 깔고 가야 되고 맞아요. 여기에 뭐 콘서트가 붙거나 아니면 또 신규 음반 내면은 또 음반 매출 확 붙을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네, 맞아요. YG가 좀 대표적이어서 그런 거지 전반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반적으로 그러합니다. 전반적으로 음반, 음원, MD, 유튜브 광고 매출이 엄청 늘고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이 조금 추워지긴 했지만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수들의 또 콘서트를 기대하는 분이 많이 생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그렇고 네. 기사를 보니까 또 BTS가 콘서트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피해 이런 거를 뭔가 정면으로 극복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돼가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극복보다도 극복 이후에 오히려 추가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프라인의 콘서트 벽을 가장 먼저 넘어선 그룹도 당연히 BTS이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LA에서 총 4회 오프라인 공연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근데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아티스트 중심으로 이런 수혜는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 YG, 뭐 다른 기획사한테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추가 수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굳이 개발해 놓은 팬덤 전문 플랫폼을 썩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핵심 시그니처 콘서트들이 있어요. 뭐 일본에는 도쿄돔 콘서트, 한국은 고척돔 콘서트 이런 콘서트들인데요. 이런 콘서트장에서는 해당 국가에서는 오프라인 티켓으로만 판매를 하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온라인 동시 방영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색다른 모델로서 콘서트 실적도 기존 대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소위 방구석 콘텐츠라 해서 방콘 그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으니까 또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콘서트도 이제 집에서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잖아요. 맞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걸 직접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매출화할 수 있고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 잡아놨고 맞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굉장히 많은 팬덤들하고 이제 직접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도 다 만들어놨고 네, 이걸 이미 돈을 벌고 있고 이걸 또 다 네. 월정액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네. 디어유만 해도 4,500원씩 그 받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티스트 한 명한테. 네. 그 오빠가 23명이면은 맞아요. 그 23명 곱하기 24 하시면 오빠만큼 됩니다. 곱하기 4,500원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와, 진짜 맞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이제 음반 낼 거고 네. 점점 팬덤 늘어나고 진짜 너무 아름다운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팬덤 플랫폼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아티스트 영입이 될 거예요. 심지어 이제 하이브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곳은 해외 팝 가수들을 영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입점하면 네. 정말 이제 해외 트래픽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계속 구독자 수 늘어나면서 이미 BEP를 넘긴 플랫폼인데 이익이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만 들으면은 정말 이 도날리 취지에 너무 맞게 이게 너무 돈이 되는 섹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물론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콘텐츠 산업도 그렇고 네. 사실 큰 범주에서 엔터 콘텐츠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성장기에 있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 섹터는 정말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좀 잘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날리를 통해 가지고 지인 애널리스트님을 뭐 2번이나 모셔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도 자주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또 한 번 들었고, 그리고 이내님이 쓰신 레포트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잘 보셔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컨텐츠 때도 그랬지만 오늘 엔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포인트 3가지 굉장히 잘 짚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숫자로 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도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신 우리 지인 애널리스트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